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다희입니다. 사실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경험이나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처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하는 말들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각자 본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공부 잘 하셨나요? 못했어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저는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대학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취직이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성적에 맞춰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신을 높여서 좋은 은행에 취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름 높은 내신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했는데요. 선생님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최종 면접 혹은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취직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제 성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웃는 게 굉장히 어색했고요. 정말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유난히 어깨도 움츠러들어 있었고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좀 좌절감과 함께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도망치듯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돼요. 그렇게 20살을 맞이했고 그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취직 못한 은행에 취직하는 게 대학 진학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입사하기 위해서 금융 동아리 활동도 했었고요.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큰 대회에도 참가해봤습니다. 근데도 학점 관리나 스펙 관리 어느 것 하나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요. 열심히 했던 여러 활동들이 무색해질 만큼 취업의 높은 문턱에서 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껏 마음 다잡고 열심히 해도 자꾸만 작아져가는 제 모습이 싫어질 지경으로 그때까지 이제 막 자존감도 낮아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25살이 됐고요. 부모님께서 취직은 언제 하냐는 압박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나중에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나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때려쳤대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 공무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꿈꿨던 일을 위해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때려치고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여수 고향 친구인데요. 광주에서 보는 최종 면접 전에 집에서 하루 재워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이 친구와의 만남 이후로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늘 자로 재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재고 살았어요. 나는 컴퓨터를 할 줄 알아. 그러니 컴퓨터 기능반에 들어가서 컴퓨터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금융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은행원을 준비해야지. 또는 나는 고등학생 때 금융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으니까 대학생 때는 이쪽으로 공부를 더 해서 은행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재고 살았고요. 세상에 나를 맞추면서 살게 됐습니다. 물론 더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살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면요.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좌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좌절도 어떤 좌절을 하게 되냐면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는 자신을 자책을 하게 돼요. 그렇게 25살 제 인생은 좌절과 후회뿐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들만 세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뭔가 꿈속에서나 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산 겁니다. 그 뒤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늘 제 마음속에 좀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저는
밖에서는 굉장히 조용했던 아이였는데요. 집에서는 굉장히 애교가 많은 작은 딸이었습니다. 언니랑 남동생 앞에서는 재밌는 동생이자 정말 재밌는 누나였고요. 가족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묘한 희열도 느낄 줄 알았고요. 내가 망가지더라도 우리 부모님 혹은 이제 언니나 남동생이 웃는다면 기꺼이 망가질 줄 아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부장적이라서 집안에서의 제 모습이 걱정돼 밖에서는 늘 고분고분하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했으면 됐는데 이해하지도 않고요. 그냥 밝은 저의 본연의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쓴 채 살게 됩니다. 어쩌다 보니 이게 제 삶의 방식으로 녹아 있었고요. 그래서 가면을 쓴 채 하고 싶은 저의 내면의 목소리를 아예 숨겨버리고 할 수 있는 일들만 찾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의문이 조금 드실 게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산 게 아빠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주신 이 훈육 방식을 이해하려 하지 않은 게 가면을 쓰게 된 진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저 예스맨처럼 내내거리면서 복종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이해했다면 저는 일찍 가면을 벗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합니다. 네.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제 스스로 가면을 벗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소중한 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는데요. 이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를 배웠고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성실함과 인내를 심어주신 분도 아버지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저를 알게 됐고 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가고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은 잠깐 미뤄두고요.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준비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을 하고자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할 수 있는 것만 찾고 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왜 하고 싶은 것을 미뤄두고 할 수 있는 것만 쫓고 계신가요? 이 미뤄두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하고 싶은 것을 미뤄두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해요. 과거의 저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이 본인을 감추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차를 사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원하고 어린 시절 꿈꿔왔던 일들도 좋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샌가 주변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생기고요. 이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다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게 어렵다면 하고 싶은 일을 취미로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게 시작한 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거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풀릴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만들어두고 더 큰 미래를 그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의 새가 아니라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고 그걸 해낼 줄 아는 하늘을 누비는 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실까요? 너무 제 이야기를 해서 궁금하신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은 아니고 이제 저는 아버지 얘기하실 때 예스맨이었다고 했잖아요. 예스맨인데 근데 이해를 하지 않았다. 저는 노맨이었거든요. 항상 얘기하시면 아니다, 싫다. 그러고 이해를 안 했었는데 그냥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도 나고 그리고 저도 좀 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라임 씨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저도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아마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보다 하고 싶은 부분이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네. 원래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좀 해야 된다라는 원래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좀
가고 싶은 것도 좀 투자를 해두고 그쪽에서 좀 찾아보는 것도 좀 방법이네요. 네. 네. 생각이 바뀌셨다니까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한 제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고 싶었던 거 미룬 거 생각해보면 항상 늦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다 생각이 들면서도 지금 늦었지 않나? 지금 시작하면 늦었지 않나? 이 생각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이제 새로운 꿈을 이제 하려고 하셨을 때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직접 이제 다른 지역에도 가고 싶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에 조금만 얘기를 덧붙이자면 사실 저도 제가 준비하는 일을 하는데 저보다 5살 정도 어린 친구가 일찍 입사를 원하는 기업에 입사를 한 그런 사례를 딱 마주한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눈앞이 깜깜해져가지고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늦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사실 크게 동요를 안 하는 게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7, 80대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대학 공부를 하시고요. 공무원 시험도 공부하시고요. 영어 공부도 하시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일찍 입사한 친구들은 또 그만의 고충이 있을 거다라는 좀 합리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전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